미국의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백악관과 연준, 시장의 수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네, 간밤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은 최근 4주 기준 평균 6,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견고함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현지 시각으로 11일 발표될 진짜 성적표,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백악관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캐비넷 위원장은 고용 수치가 낮아져도 생산성이 높아서일 뿐 경제 위기는 아니다라며 금리나 명분을 미리 쌓은 셈이죠. 네, 반면에 연준 위원들의 톤은 사뭇 다릅니다.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면서 고용이 확실히 꺾여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정치적 압박과 데이터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잠시 후 그 복잡한 셈법을 풀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 서비스 업체가 AI 에이전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AI가 점점 사람이 하던 전문 분야까지 침투하면서 고용 구조부터 산업 판도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주목이 됩니다. 또 여기에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1% 소폭 오른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3%, 0.59% 밀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가 이를 다시 3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어제 TSMC가 낙관적인 1월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유일하게 1% 넘게 올라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계획대로 이 100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 전지를 구축해서 이걸 100%로 가동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웰스파고에서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왔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거론되면서 주가가 1.8%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오늘은 금융주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밤 자산관리 플랫폼인 알트로이스트가 AI 기반의 새로운 세금관리 도구를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 측은 이번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세금 신고서, 또 급여 명세서, 계좌 명세서 등을 분석해서 완전히 이 개인 맞춤형 세금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AI가 기존 재무 상담과 자문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통 금융 자문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LPL 파이낸셜과 레이먼드 제임스가 모두 8% 넘게 떨어졌고요. 차스샵 역시 7%대 약세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2.45%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AI 침투가 특정 업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파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최근 시장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한 펀더멘털 덕분이었는데요. 오늘 난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는 경기 둔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일부 잃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연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면서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업계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 하나인 레스토랑 업계도 매출이 소폭 감소했고 또 GDP 산출에 포함되는 통제 집단 소매 판매 역시 예상치 못하게 0.1% 감소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소득계층 간 소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BMO 캐피털은 이번 보고서는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비 둔화 신호가 나온 점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고용보고서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중소기업 낙관지수 역시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1월 발표치는 99.3으로 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고요.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특히 불확실성 지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오른 점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고요. 중소기업 고용지수도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01.6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물가 우려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12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또 고용 비용 지수 역시 0.7% 오르면서 전망치와 직전치를 모두 밑돌았는데요. 이는 임금으로 인한 물가 자극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급락했고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약한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 선물은 0.65% 내려가면서 온스당 5,046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여념없는 가운데 이번엔 로봇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로보틱스용 AI 모델 린브레인을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되어들었는데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이 모델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중국 내에서 가장 앞선 AI 모델로 꼽히는 QN 라인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는데 린브레인을 이를 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영향력 넓히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AI 모델부터 직접 만든 칩에 로봇 그리고 전력 수급을 위한 원자력까지 알리바바는 인공지능 생태계 육각형 기업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중국의 기술 패권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쇼핑 대목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 보셨는데요. 천하의 코카콜라마저 꺾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를 밑돈 저조한 분기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전망도 신중했습니다. 환율 변동 등을 제외한 유기적 매출이 올해 4에서 5%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카콜라 실적은 미국과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풍향기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가성비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이 공존하는 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코카콜라의 성적표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집요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소식도 살펴보죠. 이 파라마운트가 워너의 맘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여러 건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합병 계약을 깨고 자신들과 손을 잡으면 4조 원 규모의 위약금을 전부 대신 내주고 거래가 지연에 따른 주주 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당근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 사회가 우려해온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사측이 계획 중인 부채 교환을 직접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 제안과는 여전히 동일한 터라 이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월가는 변경된 조건들이 워너가 넷플릭스를 떠나 파라마운트로 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가격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파라마운트가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규제 당국의 합병 불허 판단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도체 빅테크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미국 정부가 TSMC의 관세 면제 쿼터 할당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TSMC가 고객사인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쿼터를 배분하면 이들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TSMC가 고객사와 더욱 밀접해지는 동시에 수입 반도체 의존의 미국 내 AI 팽창에 앞서는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한편에선 관세 면제분이 미국 내 투자 규모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TSMC 수준의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업계에선 비아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사측은 관세 근거가 되는 일련의 행정명령이 무효이므로 징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아디뿐만 아니라 1000여 곳이 넘는 세계 각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관세 적법성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은 나오지 않아
시장은 향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같이 전하면서 이에 따라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과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가 대대적으로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규제 완화라 지켜 세우면서 1조 달러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걸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 업계에는 큰 승리가 되겠는데요. 다만 한편에선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벼르고 있고 눈높이가 다른 각국의 규제 기준에 글로벌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내 최대 AI 인프라로 구축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NPU 기업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퓨리오사가 LG CNS와 AI 인프라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일 전해지면서 관련 기대감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더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사는 향후 업무 협약을 통해 NPU 기반 AI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해당 소식에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들 급등세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초기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포바이포도 상한가, 나우아이비도 11%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생산 현장 배치를 준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새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현대차그룹주가 장 초반부터 끝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7일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 덤블링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틀라스는 실전 투입에 한 단계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로보틱스 사업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퍼진 하루였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묶어서 살펴보면 현대오토에버가 3.36% 올랐고요. 장 초반에 시장과 함께 급등했다가 시장과 함께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 0.52% 상승, 현대모비스 0.46%, 현대글로비스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틀 연속 관련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중국 춘절을 앞두고 한일령과 맞물린 중국인들의 입국도 기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랐던 유통주들 살펴보면 한 달 새 롯데쇼핑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14%대 급등하면서 11만 3,500원에 이마트도 9.5%, 현대백화점도 7.66% 올랐으며 신세계까지 6%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개항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분석에 항공 및 저비용 항공사 관련주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LS증권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총 68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운항 편수는 37,812편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인천공항 창립 이래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여객을 수송한 기록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항공업계 전반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티웨이 항공이 7.69%, 한진칼이 6.77% 올랐으며 진에어도 3.24%, 대한항공까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급반등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박스권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1%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강하게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갔고 조방원 중심의 산업재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 종목수는 하락 종목수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5,300선 위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사자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도 5,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은 8,7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 명절을 앞두고 오늘까지 자금을 더 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8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3,24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반도체와 방산, 원전 대표주가 밀리면서 지수가 주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4%, SK하이닉스가 1.2% 하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대표주는 로보테마를 등에 업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리가캠바이오만 상승보를 켰고요. 나머지 종목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이 4, 5%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20전 내린 1,459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더 키우면서 1,457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56원 6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코스피 신고가 랠리를 주도했었던 반도체와 산업재 등이 쉬어간 반면 금융주가 견조했습니다. 금융주 외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초라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은행주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죠. 증권가에선 은행주 상승 랠리 아직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모든 은행 지주사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은행 평균 목표 PBR을 약 0.9배 수준으로 올렸는데 지금 은행 평균 PBR이 약 0.69배 정도로 한 3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던 CET1 비율이 기대보다 잘 관리가 되면서 앞으로 자본 비율 하락 압력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주 주가 상승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주가 PBR 1배를 하회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은행들과 ROE가 유사하고 또 한때 PBR이 비슷했던 일본 대형 은행들도 PBR이 1.6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은행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업종 최선호주로 KB금융과 하나금융을 제시하면서 각각 목표 주가를 20만 원과 15만 7천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가 주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국내 은행주는 이 보고서 분석처럼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투자하실 때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2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지수 그리고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되고요.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도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실적도 보셔야겠습니다. 두산그룹 종목들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SM 등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일령 수혜 기대 속에 중국 소비주, 특히 여행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고 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둔화하면서 경기 악화 우려까지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6위까지 보면 혼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한 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0.4% 내림세로 16만 5,100원, SK하이닉스가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87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상승합니다. 1.2%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며 48만 6,5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0.6%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거래가 54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혼조입니다. 에코프로는 0.4% 약세, 현재 15만 5,4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반등합니다. 1.5% 강세로 거래가는 38만 3,500원. 에코프로 BM도 0.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강세로 66만 9천원. 반면 삼천당 제약은 2거래일 연속 하락합니다. 1.8% 약세, 거래가 50만 4천원이고요. ABL 바이오는 0.7% 가까이 반등합니다. 18만 8,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지 설 연휴 현금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는 기회로 삼아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AI 고도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위기가 빅테크와 반도체주로 번지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조정을 겪은 대형 기술주들이 순위권에 올랐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기술주를 집중 매수한 건데요. AI 산업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술주 급락으로 약세장이 이어진 지난 4일과 5일, 국내 투자자는 이틀 동안에만 10억 달러 규모를 순매수하며 하락장에 오히려 매수 규모를 늘렸습니다. 주간 순매수 규모가 3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거의 4개월 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5위는 마이크론입니다. 한때 서학개미의 절대적 원픽이었던 엔비디아 대신 최근에는 마이크론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UBS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400달러에서 45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서학개미들도 이런 기대감에 마이크론을 적극 매수했습니다. 4위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주가는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지난주 내내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AI 관련 자본 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익성 우려가 불거졌죠. 하지만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현재 AI 관련 자본 지출 수준이 적정하다고 밝히자 AI 거품론이 불식됐습니다. 3위에는 샌디스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샌디스크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깜짝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주 전반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서학개미들의 이 매수 규모는 샌디스크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추격 매수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매수 규모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1위인 SOXL도 매수 규모는 늘고 매도가 줄었는데요. 단기 급락 구간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해 반등폭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스텔란티스가 지난해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2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을 손실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하루 동안에만 시가총액 50억 유로가 증발했는데요. 스텔란티스에 대한 울프리서치의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울프리서치는 스텔란티스 주가는 하루 동안에만 25%나 빠지면서 악재가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기대치가 바닥까지 낮아진 만큼 2026년부터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오라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D.A. 데이비슨에 대한 오라클에 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오라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오픈AI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근거는 오픈AI의 압도적인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는 현재 4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분기 안에 최대 1,00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D.A. 데이비스는 시장이 그동안 과도하게 비관적이었다며 오라클이 다시 한번 AI 산업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대해서도 살펴보시죠. 오라클과는 정반대로 과도한 투자 지출이 수익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핵심입니다. 최근 클라우드와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투자은행 트루이스트는 아마존에 대한 다소 신중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아마존의 투자 지출 확대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핵심은 과도한 투자 지출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에 트루이스트는 아마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AWS 성장세가 전년 대비 24%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29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지나갑니다. 저희도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 보고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부 셧다운 여파로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나오고 그 뒤에 또 이제 CPI도 밀려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가운데 소매 판매는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좀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요즘 경기도는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법한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하니까. 학창 시절에 이만큼 공부하셨어요? 저요? 요즘 진짜 공부량이 엄청난 것 같아. 저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제가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네요. 저 요새 지표 안 본 지 한참 됐네요. 저도 안 보다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2개나 있다고 해서. 뭐 지표가 뭔 필요해? 암만 장이 후달후달 해도 뭐 막판에 네. 5,300원 지키게끔 누군가가 움직여 줄 거고. 아, 우리 시장이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미국도 뭐 팍팍 치고는 못 가지만 뭐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네. 뭐가 걱정이에요? 돈 많다 그러고. 돈 갈 아니 데 진짜로 없고. 실제로 미국도 지금 그 1월달 거래 대금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뭡니까? 서학개미 리포트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참 이렇게 핫한 종목들 잘 찾아다녀요. 우리 보면은. 발 빠르죠. 예.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모처럼 점검해 보니까 미국 장에 네.
우리가 거의 방송에서 언급도 안 하고 소홀하지만 요새 다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네. 아니 뭐 존슨앤존슨 우리 뭐 캐터필러도 얘기하고 코카콜라 맥도날드도 네네네. 살폈습니다만 다우 종목인 존슨앤존슨 뭐 월마트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안 부러워요. 간밤에는 좀 그래도 엄청나.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뭐 나왔던 좀 것 같긴 나왔지만 해요. 최근에 예. 보면 뭐 더블, 맞아요. 뭐 3배 뭐 이런 게 예사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워낙에 우리한테는 이제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사학개미 매수 종목 리포트에서 잘 안 보이고 네네.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어떤 다른 타 채널에서 얘기 안 하지만 왠지 네. 한번 들고 있으면 한번 몇 배 날 수 있을 것 같은가. 네, 그걸 잘못하다가 자 리딩방 잘못하면 네, 잘못하면 그게 될 수가 있네. 저희 세력처럼 되면 안 되니까. 뭐 하기야.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게 또 그렇게 얻어 걸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조심해야 돼요. 예. 아유, 지표 안 들다 보다가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약간 정신이 번쩍 드네. 제가 근데 그럼 오늘 마침 송 대표님 네. 나오시니까 이분이 다 짚어주시면 그러니까. 되니까.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뭐 시장은 걱정 없습니다. 뭐 지표도 걱정 없죠. 지표는 이번 지표들은 조금 뭐랄까요? 일단 그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발표가 돼 맞아요. 갖고 그게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 예. 아시겠지만 매달 첫째 주에 고용 지표, 예. 둘째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 예. 뭐 이런 식으로 글쎄, 좀 순서가 소화할 수 있었는데. 있는 이게 적어도 한 주 정도 텀을 주면서 네.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짧은 셧다운 때문에 지금 이번에 수요일, 금요일,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토요일 새벽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발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소화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네. 사람들이 네. 이게 마음이 좋든 싫든 뭔가 이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좀 적다는 게 조금 걱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악관 여러 사람들이 나와갖고 지금 뭘까요? 좀 설레발을 펼친다고 그래야 될까요? 미리 예방 주사 놓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보통들 얘기하는 게 1월달 수치를 발표할 때 고용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맞아요. 발표한 것의 벤치마크라고 예. 하죠.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이에는 추정치 아니면 모델에 기반한 사실상 추정치죠. 그런 네. 것들을 고용 일자리 발표하다가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소위 실업급여 자기들 지급한 거 있잖아요. 예, 실업보험. 예.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좀 확정치스러운 걸 만들다 보면 지금 걱정이 작년에 한 70만 개 일자리 생겼다고 그랬는데 70만 개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발표한 게 다 허사가 돼버리는 그렇죠. 예. 뭐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는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예. 이거는 실제로 고용 시장이 둔화된 게 아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놀라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뭐 예, 이런 맞아요. 좀 특이한 것도 백악관에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5가지 우리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쓰고.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나오는 아니, 게. 걱정할 게 없으면 뭘 굳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들이 뭔가 쫄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많고 길어지면은 뭔가 그쵸 문제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거나. 예. 그리고 뭔가 뒤에 캥기는 게 구린 게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대로 잘 안 굴러간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게 그 소매 판매도 12월 달 수치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전월비하고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월도 사실은 좀 분위기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한 주 이상 거의 사람들이 고립되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소매 판매가 1월 달도 좋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12월, 1월 계속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백악관이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코너에 좀 몰려 있는데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저런 식으로 뭐랄까요? 조금은 오버하는 느낌? 원래도 그러지만 웬만하면 쿡쿡 누르고 갔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케빈 헤셋의 저 발언이 저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의 높은 국내 총생산 성장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
아니 GDP가 성장하는데 고용 증가폭이 왜 줄어요? AI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AI 때문이다. 그래서 네.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기업들에서 대규모 감원을 하는 것도 사실 이게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불필요해서라는 거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케빈 애시시 CNBC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잘 돼도 AI 탓, 못 네. 돼도 AI 탓. 요즘엔 다 AI한테 AI. 모든 것을 떠미는데 네. 그럼 아예 그 데이터부터 한번 보고 그러시죠. 가시죠. 네, 네. 그 1월 달 그러니까 소위 챌린저 보고서라고 미국에서는 소위 해고를 기업이 발표를 하면은 네. 그걸 모아서 매달 발표해 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1월 달 그 해고자 수가 10만 8천 명? 하여튼 거의 11만 명 가까이 나와서 1월 달 수준 우리가 해고 이만큼 할 거야 하고 기업들이 네. 막 한 걸 쫙 모아봤을 때 네. 11만 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이 1월 달 수치로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1월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08, 9년 이후로 소위 글로벌 금융 위기로는 가장 1월 달에 많은 해고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수치 아니냐. 이제 이 일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이 있거든요. 해고를 하는 이유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렇다면 AI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면 AI 때문에 해고자가 많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1월 달 수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AI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던 주문 받던 데가 그 주문을 끊었어. 이런 네. 계약 상실이 제일 많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 문 닫을 거야. 폐업. 뭐 그다음에 환경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구조조정에 그 사이에 많이 뽑아놨었다가 지금 더 이제 장사가 안 돼갖고 우리 좀 조정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또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AI 때문은 실제로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이 저 이후에 나온 이후로 저 전체를 종합해 보면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맞죠. 사실 AI 때문에 사람 자르기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리고 AI에 모든 걸 바로 맡기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기대는 근데 신규 있지만. 고용은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좀 주니어급을 이제 고용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좀 가르치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심지어 잘 나가던 데들 대표적으로 뭐 소위 스탠포드 뭐 네네. 이런 데들의 소위 컴공과 예. 졸업생들이 자리 잡기가 좀 요즘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 특정 분야, 특히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AI를 개발한 분야에서 신입 직원들을 못 받는. 왜냐하면 AI가 대체하니까. 네. 사실 이런 아이러니가 분명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전체 분야에서 AI 때문에 모든 걸 바꾼다는 아닌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직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걸 보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뽑았다가 그걸 지금 AI 핑계대고 사실은 좀 많이 일부분 조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 말 못하니까 저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변하는 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대표님. 저 뭐 워싱턴 포스트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자 중에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영입했던 CEO도 물러나지만 그동안에 한 1,000명 되는 기자 중에 300명을 잘랐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자들이 없이도 되고 또 워낙에 또 뺏기나 봐요. 종이신문들이. 워싱턴 맞죠. 네. 요새 종이신문 누가 보나 하는 세월이죠. 그런 상황이 됐지. 뭐 유튜브 썸네일입니다만 또 이렇게 뭐 특정 직종이 언급되면 이제 또 그거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회계사 배달 나가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막 AI 때문에 자 그러죠. 뭐 소비 아니 저 분당의 백화점 이제 3월까지 땡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미쳤어요. 그 세일 저 간판 걸어놓고 뭐 이러면은 다들 눈팅만 하고 그냥 뭐 그거 하니 소위 말해서 그 이커머스 쪽은 뭐 좋은지 몰라도 이제 이러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다들 뭐 하죠? 전부 주식만 하면 되나? 푼 도이든 큰 도이든 그것만 하면 손은 누가 키우나 하더니 진짜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시스템이나 이런 그 기존의 규칙, 룰 뭐 이런 게 다 바뀌는 상황인 건 네. 맞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 이코노미스트의 그 관련된 그런 의견 뭐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첫 번째로는 지금 그러니까 공포, 이제 처음에는 기대해서 지금 공포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공포에 대한 대응이 첫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상 놓고 봐도 실제로 AI가 적용되려면 일단 시간이 걸린다. 과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옛날에 철도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뭔가 획기적인 소위 그 혁명스러운 게 나올 때도 그것이 정착되는 데는 짧게는 10년, 한 길게는 30년까지 걸린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심플하게 뭐냐면 신입생을 안 키우면 안 된다.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신입 직원을 안 뽑으면은 나중에는 회사의 존립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소위 지금 AI가 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뭐 정리하고 뭐 요약하고 이런 게 보통 신입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회계사 중에 뭔가 해석하고 저 위쪽은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거의 컨설팅을 네. 밑에서 소위 지금 막 신입 회계사들이 해야 될 네, 일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니까 소위 부킹하는 거, 네. 장부 기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사람의 그분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 소위 신입 직원들을 뽑되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를 그러니까 소위 조정할 수 있게끔 순환 근무를 빠르게 시키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내야 앞으로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이러면 모든 것이 똑같은 형태에서 AI 때문에 사라진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또 진짜 그 비즈니스 모델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도 에이전트 모델을 가지고 한 명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런 분야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으니까 지금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지 그것 때문에 그냥 아예 이제 우리 세상 다 끝나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기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네. 산업혁명 때 기계 파괴하겠다고 막 불 지르고 공장 파괴하고 했던 그것도 있었고, 뭐 전기기관차 나오고 나니까 뭐 또 두려워하고 뭐 등등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은 또 굴러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우리 송 대표님은 저희 이제 수요일 날 고정으로 출연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제 송 대표님의 어떤 정형화된 그 모습에 익숙하시거든요. 자료 충실히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시고 그리고 군대 뭐로 제대하셨나 싶을 정도로 소위 제대 아니시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잘못하면 이제 그거 하실 수 있어요. AI로 대체되실 수가 있다고. 대표님 가져오실 만한 자료 충분히 AI가 파악하거든. 지금쯤이면은 소매 판매 나왔으니까 요 지표를 갖고 이 정도를 얘기하실 거고 중간에 소위 한번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변형을 하셔야 돼. 소위도 뭐 이른바라든지. 그래, 저 요즘 아주 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코도 마시고 무슨 뭐 대단한 드립도 치고 AI가 예측 불가하도록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드립은 좀 통했나 보다. 아니 약간 돌려서 지금 약간 살짝 까시는 소위 이른바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조금 정형화된 느낌에서 벗어났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잖게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었죠. 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 AI 얘기하니까 사실 정색하고 얘기를 하자면 정색하고. 예, 금융주들이 또 빠진 게 뭐 찰스 슈왑도 그렇고 뭐 LPL 파이낸셜도 그렇고 지금 뭐 알트루이스트요? 네. 뭐 거기서 AI 헤이즐 맞나요? 헤이즐? 글쎄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AI 헤이즐 맞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AI로 뭐 세금 계산부터 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사실은 AI는 꽤 옛날부터 준비가 됐었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AI에 대해서 이제 뭔가 스터디를 해본 게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 안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손해사정. 네. 그것부터 사실은 AI 도입을 시작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합니다. 정형화된 틀 안에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면 사람 쓰는 것보다는 룰 베이스의 AI 모델링을 하는 것이
돈도 싸게 들고 그다음에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내고 네. 뭐 이런 것들 한 것은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LLM으로 발전되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좀 이전보다는 좀 뭐랄까 모델 자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그 현재 소위 AI 수혜주만 찾다가 이제는 피해주를 찾게 되는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피해주. 있고, 예. 지금 맞아요. 피해주죠, 사실은. 맞아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체들 주가 막 그러네. 하락하고. 네, 일단 그러네요. 첫 번째로 찾은 예, 거는 예, 예. 소프트웨어고 네. 두 번째로 어제 밤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 소위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돌아왔던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같이 이렇게 그 금융권에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네. 양복 잡고 있고 사람 예. 오면은 예. 고액 자산가들 상대로 여기다 투자하셔야 되고 비중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 대신에 전체 자산의 1% 매년 저한테 주셔야 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비싸게 장사하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멘트 하나 꼭 붙여야죠. 예, 뭐.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기본입니다. 예. 그렇죠. 가로하고 난 책임 안 져. 뭐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너무 비싸니까 1%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AI인데 그전에는 이제 룰 베이스로 퀀트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예. 기계를 만들어서 거의 공짜로 서비스를 한 예.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찰스 슈아비니, 그러니까 레이몬드 제임스 예. 뭐 이런 데들이 막 나와서 시장을 막 치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나오면서 어제 사실은 이제 찰스 슈아비니,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많이 데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예. 근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 주셨던 세무 뭐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건 예. 원래 당연히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말씀 주셨던 대로 정형화된 것들은 당연히 AI가 제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정형화된 거. 책상 머리에 앉아서 예. 늘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예.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빨리 될 수 있고 이미 좀 되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형화된 틀 안에 있지만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걸 갖고 오잖아요. 네. 아이디어. 그게 이제 그거에 다른 거죠. 예. 그때 이때 뭐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려면 시간은 분명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도 정형화된 틀로 맨날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걸 시키지 말고 예. 그들한테 다양한 업무를 조금씩 공부하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뭐랄까 AI를 활용해 갖고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살아남는 뭐 이거거든요. 뭔가 인간한테는 좀 더 창의력과 응용력이 더 요구되는 맞습니다. 시대네요. 예. 예. 그게 사실은 AI가 제일 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야? 그런 거 AI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거는 우리는 딱 바로 그러니까 일부러 걔는 찾아야 되는 거죠. AI는 막 돌려갖고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는 거는 모르다는 걸 알 때까지 걔가 돌려야 돌려야 되고.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바로 압니다. 몰라 그러거든요. 그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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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건 바로 알아. 우리는 이제 바로 점핑이 되거든요. 이제 메타인지라고 보통 하는데 왜 얘기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과 또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할 수 있는 게 구분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는 말자라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져오신 자료 표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새해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 증시 수익률이 최고이고.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이 처지네요. 미국, 중국이 둘 다 처집니다. 미국, 중국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이유가 그 안에서도 지금 소위 제가 맨날 이퀄 웨이트, 동일 가중 뭐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소위 빅테크에 너무 의존돼 있어서 그렇죠. 미국이. 예, 근데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보시면 M7 갖고 가중 평균하면 대략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체 지수 요거 제가 여기 갖고 온 건 미국 PB US는 뭐냐면 퓨어 베타 US인데 요거는 이제 중형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래도 한 1% 중반까지 다우는 한 4%? 뭐 지금 좀 올라가 그렇죠. 있고. 예. 어쨌거나 좀 소위 빅테크가 덜 섞여 있는 것으로 당연히 좀 상대적 상황이 낮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횡보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신흥국으로의 그런 자금 유입 기대 뭐 이런 게 큰데 우리나라 대만이 반도체 때문에
호황을 확실히 누리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원국인데 신흥국이 중국 제외인데 보면은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또 최상위권입니다. 네. 상위권으로 올라 있거든요. 브라질이 예, 그래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 예. 그래서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는 또 지금 중국을 배제할 때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좋고 유로존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서서히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1월 달에 미국에서 신흥국 ETF로의 자금이 역대급으로 가장 네, 많았다 맞아요. 네. 말씀드렸는데 그 방향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7% 하락 예상되고요. 5,263, 코스닥은 0.49% 상승 예상됩니다. 1,12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 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5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0.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48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호가는 39만 2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3만 9천 원이고요. SK스퀘어가 2% 상승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2% 오름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만 6천 원. 기아 강보학권 예상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호가는 113만 5천 원으로 0.9%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도 1.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4천 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호가는 67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예상 체결가는 50만 5천 원. 그리고 ABL바이오가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원이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9만 4,900원. 리노공업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 리가켄바이오 지금 모두 1%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니까 그동안 많이도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갈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네요. 네. 네. 우리 한참 코로나 장 때 여의도에 근무하는 그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 전에도 소개했지만 2차 전지가 죽어야 코스피가 간다 그랬거든요. 네. 요즘은 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이 반도체가 좀 멈춰줘야 다른 섹터가. 쪽에서 산다. 그렇죠. 지금 중소형 우량주 들고 계신 분들 죽을 맛입니다.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 못 갈아타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니까. 근데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뭐 찔리시나? 아니. 아니 그냥 보고 아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약간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뭐 아니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뭐 그 눈물겨운 워터링. 네, 그래도 잘 버티더만. 그럼요. 네. 곧 돌겠지. 네, 워터링은 괜찮은 전략입니다. 파이팅. 좋은 네. 종목에 한해서는. 우리 개인들한테 손절이 어디 있어? 맨날 전문가들 나와서 손절 그러지만 손절해서 언제 그거 본전 채워?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동시효과 때문에 못 네. 보고 살짝 나왔던 화면이 그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은데 뭐 신흥국 보유 ETF 비중 요거 좀 쪽으로. 설명해 네네. 예.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은 국내 수급이 우리나라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국내 수급. 네, 예, 그게 예. 가장 영향이 크죠. 뭐 보니까 방금 체크해 보니까 물론 고객 예탁금이 100조가 다 깨졌던데 예. 이틀 전 걸로는. 예. 하지만 뭐 그만큼 또 산 거죠, 사실은. 예탁금이 들어와서 빠질 때마다 들어와서 이제 사주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신흥국에 대한 지금 그 아까도 보셨지만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신흥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럼 얼만큼 더 늘 수 있겠어?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신흥국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우리나라도 그때 제일 좋았지만 2002년부터 2007, 8년 그 사이입니다. 그 중국 브릭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네. 그때 랠리인데 그때 피크 대비 지금 많이 빠져서 미국이 워낙 좋았으니까 나홀로 장세로 뮤추얼 펀드에서 신흥국 비중이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전체 뮤추얼 펀드 전체에서 신흥국이 신흥국 비중이 3% 비중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ETF 중에서 신흥국 ETF는 4.5%밖에 안 된다. 근데 정말 작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엄청 적습니다. 예. 왜냐면 당연한지 그 웬만한 그 기관 투자가들도 미국에다가 오버웨이트해도 7, 80% 하는데 개인들은 사실 할 일 거의 안 할 거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되게 작은 편인데 그러면 네. 지금 적어도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 그 시가총액 비중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뭐 60몇이고 뭐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신흥국의 비중은 15%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 펀드 쪽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여력이 있다는 많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만 빼갖고 이쪽으로 넣어도 그러네. 쉽게 확확 늘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신흥국 쪽의 랠리가 지금 엄청 작년 올해 엄청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방향만 놓고 보면 지금 달러 약세, 미국의 소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주가가 작년이야 올해도 상대적으로 둔화 이렇게 놓으면 정말로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면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올 때 그 룸이 적어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세 배에서 5배는 충분한 룸이 더 있다라는 네. 것만 놓고 봐도 좀 긴 호흡으로 지금 이 랠리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려서 서학개미 말씀해서 저도 아까 살짝 체크해봤더니 네. 작년만 해도 미국 지수보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거가 훨씬 좋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걸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서학개미 ETF가. 네. 이게 연초 위에 보니까 한 마이너스 한 5%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수만도 못하게 이제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모습.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는 점점 자금 자체는 이 수익률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지금 신흥국으로 또 국내로 돌아올 확률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뭔가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우리 국내 투자자는 국내 기업을 그래도 외국인들보다는 잘할 거잖아요. 예.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큰 업종 그러니까, 위주로 많이 예. 옵니다. 실제로도 그래 왔고. 예. 근데 우리는 길목 지키기를 먼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주 어제 보시면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사실은 지수가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 움직임을 놓고 봐도 이게 쿠팡 사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유통주 날아가고 있고 운송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 항공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운송주,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송 분야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특징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PBR들이 낮은 종목들이에요. 그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랄까요? 건물도 많이 자산. 갖고 있고 자산이 많고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붙어주면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금융주, 은행주들도 좀 저PBR이니까 뭐 다 같은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PBR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들은 지금 이제까지는 반도체, 자동차 뭐 그 위주 랠리였다면 뭐 그런 그 테마성 랠리였다면 점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넘어오는 랠리 그거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 길목 지키기를 해야 좀 확실한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PBR이라고 그러면은 코스닥 쪽은 약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코스닥 쪽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쪽이 많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빼고 나면 그래도 소위 굴뚝 산업, 오래된 산업들은 PBR이 다 낮아요. 워낙 낮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유통주라든지 이제 금융주 쪽에 몰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 바이오 기업 같은 데서 PBR이라는 예. 개념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그런 의미. 바이오는 조금 그래서 논외로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테마성이라고 예. 좀 봐야 될 거고요.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니까 거기 보면 정말 재미없는 종목들이 드디어 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내 안 그러니까 예. PBR 0.2배, 3배짜리들 수두룩합니다. 진짜로. 맞아.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배당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배당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 분리과세가 드디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배당 그 국내 고배당주 ETF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지금 지수보다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네.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 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2배, 3배짜리들은
그 소위 그 승계할 때 난리가 납니다. 0.8배 이상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도적으로 이미 준비가 이제 다 보이는 것들은 올해 아마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아서 저PBR 종목들 중에 자산이 괜찮은 현금을 그거 들- 얘기를 그럼 네. 개장하고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동안 또 최근에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이제 유통주라든지 이제 소비 관련주들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코스닥은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혼조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5,290, 코스닥은 0.4%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반등이네요. 1,12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떨어집니다. 16만 4,1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이죠. 86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좀 떨어집니다. 47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내림세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4% 상승합니다. 39만 6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SK스퀘어가 0.9% 떨어집니다. 53만 8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7% 상승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 오름세, 기아도 올라갑니다. 15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15만 6,400원. 알테오젠이 1.7% 상승 중이죠. 38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중입니다. 20만 3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떨어지네요. 66만 2천 원. 삼천당제약 1.3% 떨어집니다. 에이벨바이오가 3% 올라갑니다. 19만 1,700원. 코오롱티슈진도 1.9% 올라가고요. 리노공업은 좀 쉬어가고, HLB가 5만 3천 원으로 1.7% 상승세, 리가켄바이오도 18만 6,900원으로 4.7%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좀 그동안 몰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편의점 관련주, 은행 관련주, 통신 관련주들 다 움직임 좋습니다. 편의점 쪽에서는 이제 BGF 리테일이 9%, 10% 급등을 합니다. 13만 8,900원. GS 리테일도 5%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마트도 3%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은행주도 다 좋아요. 제주은행이 7% 올라갑니다. 16,580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올라갑니다. 기업은행도 3% 상승세고요. 카카오뱅크도 1% 올라갑니다. 오늘 은행주, 금융주 좋네요. 그리고 통신주, LGU 플러스가 16,490원으로 2.7% 상승 중이고, KT, SK텔레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62,100원, 75,100원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세고요. 우진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기술이 15% 급등합니다. 지금 한국전력, 한전기술 3% 올라가고, BHI도 1% 상승세고요. 우리기술이 11,100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17%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우진엔텍, G2파워도 2% 상승세고요. 에너토크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바이오주 내에서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입니다. 69,200원.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도 6% 강세고요. 큐리안트도 3% 상승세고, 앞서 보셨던 이제 ABL 바이오, SD큐브, HLB 다 올라갑니다. 한미약품 지금 4.5% 올라가네요. 61만 8천 원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21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106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913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입니다. 각각 156억 원, 47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은 179억 원 순매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자, 오늘은 30전 하락한 1,458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니까 반도체는 약간 쉬어가고 금융주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그래요. 네. 예. 그래. 뭐 특별하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악재라 할 만한 건 없으니까 네. 뭐 장이 그렇게 빠질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또 급하게 올라와서 들어와 하는데 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아니 나 좀 밀리면 들어갈 거야 이러고 네네.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냥 순환매 정도로 보이고 반도체가 좀 빠지고 페인트 종목들 왜 됐어요? 어제 뭐 페인트요? 볼게요. 어제 뭐 상한가 가고 막 난리던데. 지금 화면에 나올 것 같아요. 페인트 그래요? 관련주. 아직 안 나오나? 지금 나왔네. KCC가 1.5% 상승 중이고. 그냥 사마 페인트 좀 올라와. 어제 하루짜리인가? 저기 예. 네, 그 뭐 태양광 밑에 반사 페인트를 칠해야 돼서 페인트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구나. 일단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자, 하나솔루션은 좀 올라가고 하나솔루션 올라가고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은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저기 하우머니스 다뤘던 저기 그거는요. 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아모레퍼시픽 네. 지금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보합이고 보합이고 네,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네요. APR 흐름이 좋네요. 2.7%. 예. 이제 화장품은 미국 유럽 쪽 그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니 앞서 대표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죠? 저 PBR.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 PBR이 아까 배당 분리과세하고도 네. 연결되고 보통 저 PBR 종목들이 고배당 종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아니면 또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은 종목. 네. 그러니까 배당 성장형, 그러니까 배당 우수형, 배당 노력형 뭐 그 안에 배당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서 일차적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거는 ETF를 사면 안 되고 네. 종목을 직접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승계를 위해서들은 내부에서 안 움직이던 사람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PBR 0.8배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네. 전에 이소영 의원 안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아까 봤었던 노르표니 뭐 이런 데들도 보니까 방금 체크해 보니까 PBR 0.5배 미만이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PBR이 되게 낮아요 지금 웬만한 오래된 굴뚝 산업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는 넉넉히 기다리다가 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이제 거의 이제 뭐 통과 가능성 앞에 두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 당연히 경영진이 또 오너 일가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뭐랄까요? 그 앞으로가 보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그냥 단신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더나가 독감 백신 FDA 심사 거절 당해가지고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락하고 있다는데 이 바이오는 항상 이런 게 있네요. 모더나 독감 백신도 FDA 심사에서 거절을 당해. 아니 저 코로나 백신도 그 단기간에 만들었다던 모더나가 독감 백신을 못 만들어. 하기야 그 코로나 백신도 뭐 3번 4번 맞아봐야 다 코로나 걸립디다. 그게 뭔 백신인지.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지금 어쨌거나 월가에서 잠시 우려하다가 아니야 우려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대감을 더 키워가는 게 좋아하는 게 이 좀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어떤 과열 양상. 근데 돈이란 게 빤한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뭐 알파벳이 100년짜리 만기 그것도 하던데. 네, 그렇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그 성공했죠. 네. 전례는 모토로라밖에 없었고 네. 또 많은 또 이렇게 뭡니까 저 시니컬한 평론가들은 모토로라에 이어서 또 이제 알파벳이 또 그 전체를 밟으려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건데 이거 하고 그러면 자사주 소각할 돈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무슨 뭐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할 판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그 작년에도 그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구글, 아마존, 네. 메타 뭐 이런 데들 이들이 투자한 게 전년 대비 69% 증가했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그걸 넘어서 74%. 그러면 컨센서스보다 30%가 더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차트에 열려 예, 있죠. 예.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저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생결단이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예, 지금 이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탈락하면 난 죽는 거다라고들 생각하는 예. 거다, 정말로.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이게 좋아서 뭐 이런 투자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죽기 생각하고 살기로.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SK자 안 붙여 있을 때 네. 하이닉스 시절에 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전 세계 메모리 업체들이 10대 개 됐거든요. 예. 그때 결국은 그때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가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 제일 많이 쓰던 예.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닉스 그때 뭐 망하네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다 죽고 몇 개 남았고 지금 이 영광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빅테크도 이전에는 자기 분야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 자기 분의 그 소위 그 집중 지역들이 있어서 서로 싸움 안 했거든요.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구글은 검색, 뭐 메일,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클라우드, AWS 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애플은 폰,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메타는 SNS 뭐 이렇게 각자의 영역이 있었죠. 예, 그래서 상대방 터치 안 하고 네. 자기 분야에서 전 세계 독점을 누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다 같은 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거의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많이 벌어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빅테크들이 자기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셈이 돼서 그래서 지금 자금이 자기가 번 돈으로 안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라클도 지난주 250억 달러, 알파벳도 어제까지 마무리해서 312억 달러, 뭐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말이 그렇지 뭐 400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네, 네. 뭐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빌려지긴 하는데 예.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이제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블랙프루프처럼 경기로부터 프루프하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이 회사들은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빅테크의 예. 소위 엄청난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걸 결론적으로 해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유가 그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쟤네들은 가. 왜냐하면 근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빚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빚, 금리라든지. 그쵸. 예. 빚이 많아지면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경기에 그래서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4번의 왼쪽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원래 이전에는 이제 붉은색이 M7이고 검정색이 그 M7을 제한 미국의 대형주인데 네. 이들이 이제 영업 현금 흐름, 번 돈에서 설비 투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냐의 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정색 M7은 거의 흡하다 장사하는 수준.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시장 평균은 한 50%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서서히 투자가 느는 비즈니스로 바뀌어 갖고 AI 시대가 됐을 때 이걸 좀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아하. 지금 이번 올해 걸로 보면 예. 완전히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저렇게 거의 봉이 김선달 같이 대동강물 갖다가 팔아먹는 수준으로 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 옆에 걸 보시면 이러면 우리가 높은 멀티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된다. 지금 M7의 멀티플이 27배고 네. 요즘 잘 나가는 중소형주들은 17배밖에 안 되잖아요.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낮았던 것은 너희들은 경기에 너무 민감하잖아. 그 소위 명품주는 우린 경기에 민감하지 않았어 였는데 이제는 민감한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은 멀티플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이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활용점정이 된 게 지금은 이게 다 빚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만 이제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일단 소위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거기다가 M7 저기 아까 그 M7의 PER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한국 돈이 안 갈 거 아니야. 뭐 양도세도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유럽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막 신고점 만들고 하는 거는 전부 우리 서학개미들의 공이라 그러던데 월가에서 좀 그거 주문 좀 처리하는 선수가 막판에 이거 땡겨주는 거는 역시 한국이에요 이러더라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큰 자금은 유럽 그렇겠죠. 돈이죠. 네, 유럽 돈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변화시켜야 되고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시면 이제는 진짜로 뒷목 지키기 안 하면은 또 한 번 거꾸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내내 손가락 빨고 계셨던 분들이 올해 또 다시 지금 잘 나가는 종목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또 한 번 그래요. 네. 뒷북 칠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킬 때입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아까 중형주, 가치주 들고 있다가 네. 지금 고생하셨던 분들 지금 마음 바꾸면 또 한 번 또 손해 볼 수 있어서 또 엇박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될 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대로 지금 일단 그러니까 말씀은 싼 거 잘 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대신에 걔네들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따박따박 그래도 소위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지 예. 첫 번째 그거 꼭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바로 자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갖고 있는 영업 자산이라도 네네. 토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꽤 생각보다 많거나 마지막 안 되면 해외 투자 자산이 괜찮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재 이런 광구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또 밸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PBR 종목 중에 자산들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저PBR이다. 이건 진짜 저평가고 그것은 결국은 올해 안에 충분히 소위 정상 평가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내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조정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늘까지도 하락폭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7% 약세 보이면서 5,300선 반납했습니다. 5,26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1%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0.4% 내림세입니다. 1,11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만 팝니다. 3,35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805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현재는 2,58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만 팝니다. 13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81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15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전자제품과 백화점과 일반 상점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복합 유틸리티와 창업투자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은행주가 상승합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증시 은행들 주들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모든 은행 지주사들의 목표 주가를 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요. 현재 은행주 내에서는 제주은행이 4%대 강세, 거래가 16,080원이고요. JB금융지주가 3.9% 가까이 상승하며 3750원, KB금융이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5만 9,500원입니다. 또 기업은행이 2% 강세로 24,600원, 하나금융지주도 1.6%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2만 4,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어제 조정을 받았던 원전주가 크게 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발전 협력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쪽에선 한전산업이 지금 20%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1,200원이고요. 우리기술 역시도 20.2% 급등하며 11,48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성파워텍이 4.9% 강세, 우진도 2.9% 오름세로 25,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르비텍 6.1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180원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쪽도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18.2% 상승하면서 47,350원이고요. 메디양수는 이미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핑크퐁 컴퍼니가 3.2% 강세로 22,800원. 제로투세븐이 3.7% 강세, 거래가 4,085원이고요. 토박스 코리아까지도 1.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쪽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개별 호재 속에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69,200원 기록했고요. 에임드 바이오가 4.5% 가까이 오르며 54,100원. 앱클론이 6%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67,800원이고요. 샤페론이 2.6% 강세, 그리고 신라젠도 0.8% 상승합니다. 거래가 3,84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도 종목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어제처럼 장중에 변동성 클 수 있으니 시장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지수가 출렁출렁거리네요. 지금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 차장님은? 일단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만 그 연휴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돈을 금요일 날 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휴가 긴 기간이 있었는데 예. 당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5조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나서 자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휴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좀 나왔거든요. 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물량들을 좀 정리를 했다가 연휴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리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변동성이 상승으로 좀 잘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 신규로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네. 같은데 아예 이제 내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조정을 염두한 뭐 1차 매수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컸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특히 이제 사이드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과열된 양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변동성 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현금 비중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조 자체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변화도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정말 뭐 많이 밀린다거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지금도 매수하는 게 괜찮은데 내가 이미 반도체 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섹터 쪽으로도 자금 배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TSMC 뭐 1월달 실적이 엄청난 것 같던데 네. 그거 한번 분석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좋은 얘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 뭐 TSMC의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여전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좋아졌길래? 전년 대비해서는 36% 정도 올라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예, 전년 1월 달 대비해서 36% 정도 올라왔고 예. 전월 대비했을 때도 지금 2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참 12월도 좋을 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20%가 더 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AI 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분석이 나오다가 또 시장이 밀릴 때는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나온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자료가 있는데 네. 디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와 2027년도에 예상이 되는 그 공급 부족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률이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4.9%, 2.5%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4.9% 정도의 공급 부족률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전에 나왔었던 분석 자료에서는 3.3%였습니다. 예. 3.3%에서 4.9%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1.6% 올라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50% 이상 올라온 거죠. 3.3%에서 4.9%라고 한다면 예. 디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2%, 2.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익성 같은 경우도 2026년도보다 2027년도에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주가 흐름은 주가 조정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업황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차장님 지금 아까 TSMC가 뭐 전년비도 놀랍지만 저는 전월비 20%나 늘었다는 게 제가 짐작키로는 TSMC 지금 풀 가동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니 이 다니다 보면 저 2000 지나다 보면 SK 하이닉스 밤낮으로 연기가 뿜어져요. 불도 네. 안 꺼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순전히 뭐 Q 이른바 P나 Q 가격과 물량으로 따졌을 때 그냥 P의 상승으로 봐야 되네요. 효과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맞는 것 둘 같습니다. 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가 가동률이 90%가 넘어가고 네. 어떤
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뭐 풀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90% 정도라고 해도 이제 풀가동이라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TSMC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지금 시장에서 3나노 공정과 2나노 공정이 모두 다 이제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주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결국엔 TSMC 쪽에 들어갔었던 물량들 중에서 물량이 뭐 이제 TSMC에서 전부 다 소화를 못하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로도 이 파운드리 물량이 넘어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좀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그거 한 게 저는 요즘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주변 뭐 소부장까지 하며 이 지수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1등 공신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한국만 이렇게 잘 먹고 배 두드리는 것 갖다가 과연 보겠느냐, 보고만 있겠느냐 싶은 생각.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돈 된다 싶으면 여기저기 다 끼어드는 중국이 우선 걱정되고. 중국,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인텔이 일본하고 뭐 해가지고 뭐 네. 잼이 보니까 뭐 Z, G라고 읽어야 되죠 요새는 G 앵글 메모리 뭐 예. 이러면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약간 견제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한국의 독주를.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잼이라고 해가지고 Z가 그렇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HBM 이? 지금 HBM을 네, 만들었죠. 네. 디램을 네. 쌓아놓고서 예. 거기 이제 TSV라고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예. 뚫어가지고 전송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가장 큰 단점이 발열이 심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HBM은. 네, 근데 이제 요 모양을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발열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 정부에서 요 지금 NGDB라고 하는 차세대 D램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 쪽에서 그 본딩 기술과 뭐 인텔과 일본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요 구멍을 뚫는 방식에 예. 대한 변화를 주면서 D램 쪽에 대한 캐파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굉장히 큰 국가들에서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잘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는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027년도까지 지금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솔드 아웃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 2027년도가 되고 2028년도가 되면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연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서 추가적으로 진보된 기술력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전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5년도 중순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잼에 관련돼서. 근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약 3,4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이끌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선주 좀 오랜만에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반도체, 뭐 전력, 태양광, 원전 이런 쪽은 뭐 또 방산주까지도 네. 좀 이렇게 순환매 차원으로 좀 많이 그래도 시세를 냈던 것 같은데 조선주는 오히려 수주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잠잠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부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뭐 방산도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게 네. 어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던 기관들이 전 물량을 좀 줄이는 하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스탠스는 연휴 이후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었던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때까지는 해서 우리가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이 재무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뭐 3, 4의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선박에 대한 재무 제표에 반영이 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잠깐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MRO, 이 잠수함이나 군함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삼성중공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화오션 쪽에서 이 수주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부유식 액화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여쭤볼까요? 그 최근에 그 GLP-1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비만약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D&D 파마텍도 있을 수 있고 GLP가 뭔데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네, 유사 펩타이드 GLP-1. 아, GLP예요, 그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대본에 나와 있는데 소장님 일부러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니 난 어디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글루카, 곤유사, 펩타이드 이렇게 읽다가 못 읽겠어가지고 지금 넘긴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저한테 떨어지지 이게? 오늘 너무 개그 욕심 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감 기운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아니 GLP-1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어느 어렵죠. 정도가 저걸 알고 계실까? 몇 맞아요. 퍼센트 정도가 알고 계실까 싶기는 해요. 네. 비만약 하면 알겠는데 GLP? 예, 어쨌거나. 네. 예. 뭐 이거 미국 쪽에서 보면은 왜 그 힘센헐스에서는 막 그 비만약 복제약도 복제약, 내놔가지고 막 소송하고 결국에는 판매 중지하고 이런 이슈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우리나라 이제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관련 기업들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영 주가 자체는 연말에 좀 힘을 썼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미약품은 또 좋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예.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금융 쪽도 오랜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비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만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합병증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미용 쪽으로만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잡음으로써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약간의 악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로열티가 예상보다 작다라는 부분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노피아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한미약품 같은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제약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약사에서 이제 비만약에 대해서 올해 연내에는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 가치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출단이라든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저는 한미약품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특히나 근손실 없는 비만약이라면서요. 네, 이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비만약이 처음에 우리 시장에서 증시에서 부각이 됐을 때 비만약을 먹게 되면 너무 예쁘지 않게 살이 빠진다라고 해서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고 그랬었죠. 왜 날씬한 몸을 얻는 대신에 늙은 얼굴을 네. 갖게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뭐 네. 보톡스라든지 필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만 이후에 미용 쪽에 대한 뭐 모멘텀대로 받아가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이 근손실뿐만 아니라 근손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늘어난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오히려 되고 있거든요. 늘어난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는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든지 이런 이제 제형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주사제, 그러니까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변경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추려볼 필요가 있고 일단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저는 한미약품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명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질문지로는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재양님 그 부분 최근에 뉴스에 그 왜 DB그룹 약간 뭐 오너리스크가 좀 터진 것 같던데. DB그룹. 예. 그 부분은 뭐 체크는 예,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지금 신세계 같은 요런 곳들 잘 나가는데. 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예. 업종이죠. 저도 예.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어떻게 수익성을 더 만들 수 있을까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 공장이 아니라 이제 매장도 가지고 있고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저PBR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많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달에 방문한 부분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방문을 한 부분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꺾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매출이 7%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비싼 제품들을 구매한 고객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럭셔리 매장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시장에서 높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가 양극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뭐 반도체 같은 성장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했던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내러티브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이 또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재규 차장님 못 뵙는데 설 연휴라서 예. 오늘도 가시면은 다시 회사 들어가시면은 많은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 설 연휴가 이번에 길기도 하고 네. 월화수니까 뭐 그 사이에 바깥에서 어떤 일일지도 모르겠고 고객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좀 정리해요라고 가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그죠? 질문인데요. 근데 오늘 많이 받으실 것 같아 그 질문.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예. 이미 많이 종목들을 좀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놨다라는 게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챙겨놓고 주가가 이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밀리지 않을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를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생각보다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포트를 변경을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현금은 뭐 20% 3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오면서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낙폭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예. 어느 쪽인 거예요? 그쪽이 지금? 제가 낙폭이. 아예 그냥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제가 종목을 말하면 이게 섹터만 될지 모르겠어서 섹터만. 제가 요즘에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옮겨놨고요. 항공주는 사실 몇 개 없죠. 대형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항공주.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형 항공주도 그렇고 요즘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지만 HMM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마다의 무언가 이슈가 있지만 이벤트가 있고 뉴스가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경우에는 선순환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쪽은 안 보세요? 식품 쪽은 저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는 앞단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소외됐었잖아요. 소외됐었는데 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점대에서 거래가 동반이 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저는 종목을 선별을 하는데 지금 식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오히려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막 현대건설, 대우건설. 예. 그게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붙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건설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언가를 짓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건설 쪽이고 원전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PBR이라든지 밸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 뭐 괜찮은데 일단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제 하단이 단단한 기업들 위주로 좀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더 마무리 질문 없으세요? 예. 아, 궁금하신 거 더 이상 없으시구나. 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대신 물어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이유는 없고.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네. 워낙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니까 네.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자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유동성 자체가 구심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뉴스를 접하시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따라 붙고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기보다는 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시간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너무 재미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런 도파민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제 좀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 내가 보유해 본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야기 좀 덜하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콘텐츠도 쇼츠에 중독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이제 5,300선까지 회복이 된 상태에서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1,119, 0.3% 상승이네요. 예. 뭐 믿어야죠. 5,300 지키겠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